여러분, 혹시 오늘 외출하실 때 지갑 챙기셨나요? 사실 요즘 한국에서는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와도 크게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편의점에서 물건도 사고 지하철도 타고 급할 땐 동사무소에서 등본을 떼는 것까지 일사천리죠. 우리는 이 편리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행기로 딱 1시간 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경제 대국이고 기술이 발전했으니 우리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청에 가서 종이 신청서를 써야 하고 그마저도 도장이 없으면 퇴짜를 맞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따라하겠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디지털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서 남의 통장에 돈이 입금되고 엉뚱한 사람의 의료 정보가 뜨는 등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50년 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이 13자리 숫자 하나가 어떻게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놓았을까요? 한국이 1초 만에 끝내는 일을 일본은 왜 3개월이나 걸려서 하고 있는지, 그 속에 숨겨진 50년의 역사와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해입니다. 바로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간첩식별과 같은 안보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신조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직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당시에는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심했고 가슴에 번호를 달고 다니는 것 같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진짜 가치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산망으로 묶는 행정전산화 사업을 묵묵히 밀어붙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엔 등본 한 통 떼려면 동사무소 가서 한참 줄을 서야 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라도 가면 전입신고하느라 하루를 다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고 전산망을 깔았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를 13자리 번호 하나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태어나자마자 모든 국민에게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 아이디를 부여하고 이걸 은행, 병원, 세금, 부동산 등 모든 사회 시스템과 연동시킨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마치 전국의 비포장도로를 닫고 고속도로를 뚫어놓은 것처럼 이 번호라는 디지털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인터넷 뱅킹도, 전자정부도, 초고속 인터넷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디지털 인프라 위에 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고 잘 사는 선진국이었지만 이 국민 식별번호만큼은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었습니다. 국가가 내 정보를 다 관리하는 건 무섭다, 사생활 침해다 라는 국민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50년 넘게 이 숙제를 미뤄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 최악의 아날로그 갈라파고스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사를 한번 가려면요, 살던 곳의 구청에 가서 전출 신고서를 쓰고 종이 증명서를 받아서 이사 갈 곳의 구청에 직접 들고 가서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1분이면 끝날 일을 일본인은 휴가까지 내서 처리해야 하는 거죠. 더 황당한 건 이름입니다. 일본은 한자 이름을 쓰는데 읽는 법이 제각각입니다. 전산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은행이나 관공서마다 이름 등록 방식이 달라서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끝까지 포기 못한 게 바로 도장과 팩스입니다. 디지털로 본인 확인이 안 되니까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나다 라고 증명하는 조선시대 방식을 21세기까지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두 나라의 격차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였죠. 각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상황 다들 기억하시죠? 뉴스에서 내일부터 지급합니다 하더니
스마트폰으로 신청 버튼 딱 누르니까 이틀 만에 통장에 돈이 꽂혔습니다. 카드사 포인트로 받아서 바로 쓸 수 있었죠. 전 세계가 한국의 속도에 미쳤다며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도 똑같이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번호가 없고 통합 전산망이 없다 보니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누가 아직 안 받았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모든 가정에 종이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그 신청서를 받아서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 찍고 신분증 복사해서 다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 수천만 장의 편지를 뜯어서 엑셀에 일일이 손으로 입력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국인이 지원금 다 쓰고 잊어버릴 때쯤 일본에서는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왔다는 아우성이 빗발쳤습니다. 지급 완료까지 무려 3개월이 넘게 걸린 것도 수두룩했으니까요. 이때 일본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박탈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IT 후진국인 줄 알았던 한국이 저렇게 빠르다니 하고 말이죠.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 이제라도 한국을 따라하자며 칼을 빼듭니다. 그래서 도입을 서두른 것이 바로 마이넘버 카드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거의 똑같은 12자리 번호 시스템이죠. 일본 정부는 이 카드를 만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겠다며 돈까지 뿌려가며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건강보험증을 없애고 이 마이넘버 카드로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런데 여기서 대참사가 터집니다. 50년간 따로 놀던 아날로그 자료들을 억지로 디지털로 합치려다 보니 시스템이 꼬여버린 겁니다. 편의점에서 등본을 뗐는데 생판 모르는 남의 가족 정보가 출력되고 내 마이넘버 카드에 엉뚱한 타인의 은행 계좌가 연결되어 지원금이 그리로 입금되는 사고가 수천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서는 약물 알레르기 정보가 뒤바뀌어 환자가 위험에 처할 뻔한 일도 있었죠. 일본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역시 정부는 믿을 수 없다. 내 정부를 맡길 수 없다며 카드를 반납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50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올린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흉내내려고 하니 기초공사 부실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이 세상은 1968년 욕을 먹어가면서도 미래를 내다보고 주민등록번호라는 디지털 주춧돌을 놓았던 그 결단 덕분입니다. 일본이 사생활과 현실 안주를 핑계로 변화를 거부할 때 대한민국은 효율과 미래를 선택하며 과감하게 시스템을 뜯어 고쳤습니다. 마치 110V를 220V로 승합해서 산업 발전의 기초를 닦았듯이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의 전압을 높여준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저 혼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세대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선견지명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이 13자리 숫자 속에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숨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